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세션에 로봇의 정력학 스테릭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 스테릭스를 통해서 어, 외부의 힘과 모멘트가 가해질 때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앞 관절의 모터에서 공급해 주어야 될, 만들어 줘야 될 힘과 모멘트 값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도 실제로 이거는 전부 다 n과 f는 벡터이기 때문에 x, y, g 성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g축 성분만 액추에이터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오늘은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평면 이자이도 머니플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대형 선박의 아랫부분 하부예요. 이 대형 선박의 하부에다가 이 S중공업에서 이게 유조선인데 이 옆면에다 여기다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드릴을 이용해서 이쪽 방향으로 힘 F를 내가 가하고 싶어요. 이 방향으로 힘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 힘을 쭉 만들어내려면 여기하고 요 관절의 모터에서 뭔가 토크를 가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각 관절에서 필요한 토크 값을 계산하라는 거야. 자, 일단 그러면 일단은 이게 지금 정적인 상태잖아. 로봇이 정지되어 있는. 그러면은 이 각각의 요 링크 1과 링크 2에 대해서 전부 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별도로 그린 다음에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 적용되는 모든 힘의 합이 0이 되는 힘 평형, 모멘트 평형을 우리가 유도를 해내면 되는 거겠지. 자, 일단은 요 링크 2부터 시작을 해 봅시다. 자, 일단 외부에다가 이게 지금 우리가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게 지금 링크 1, 링크 2라고 하면 여기 있는 작업물을 링크 3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이 외부에 가해져야 되는 힘, 요 놈이 결국은 요 F가 요 링크 3에 가하는 힘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 자, 일단은 좌표계를 당연한 얘기지만 베이스 프레임에 제로 프레임 세우고 얘를 따라가는 프레임 1 세우고 여기에서 프레임 2 이렇게 만들어주고 마지막 여기 엔드 이펙터 부분에 이 두 번째 프레임과 같은 오리엔테이션을 갖도록 프레임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 다음에 링크 2만 떼어 가지고 프리바디 다이그램을 그려 봅시다. 일단은 외부에다가 힘을 이렇게 내가 가하기를 원하잖아. 이 힘을 내가 원하는 값이야. 이건 당연히 이제 주어지는 거겠지. 그게 이제 근데 이게 평면이니까 이 fx, fy, 0로 이렇게 주어진 값이겠지. 이건 어떤 설계 값을 갖겠지. 내가 원하는 드릴링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 그 다음에 이, 이 엔드 벡터에서 이 외부, 이 조선, 이 배 아랫부분에다가 이런 모멘트도 동시에 가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이 n이라는 모멘트도. 가하고 싶어. 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힘과 이 모멘트를 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관절에서도 힘과 모멘트를 만들어내야겠지. 그거를 우리가 F2, N2라고 불러보자고. 그러니까 F2, N2는 외부에서 주어진, 또 외부에다 가하기 위한 희망, 목표 힘, F하고 이 N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즉, 요놈들을 만들면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공급에서, 관절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힘과 토크를 얘기를 하는 거지. 우선 힘 평형 방정식을 써보면 여기 가해진 놈이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으니까 F2하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얘가 얘한테 밖에 이 링크 3에 가하는 힘이니까 실제로 얘가 받는 힘은 요 놈의 반작용인 마이너스 F라 그래서 F2 마이너스 F가 된다 그랬어. 그럼 얘들은 둘이 합친 게 0이 돼야 되니까 F2와 F가 같아야 되고 결국은 이 F가 이미 주어진 거 요거니까 결국은 요 두 번째 링크에 있는 액추에이터에서 만들어줘야 될 힘 F2는 요놈이랑 같으니까 요것이 되는 거겠지. 뭐 여기 보면은 일단은 얘가 지금 모든 게 좌표계 세 번째 좌표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모든 걸 3으로 표시를 했는데 3이나
두 번째 프레임이나 오리엔테이션이 같으니까 요 2하고 3이 같다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2F2 결국은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뭐야? 우리는 여기는 이게는 회전 관절이기 때문에 회전 모터잖아, 로터리 모터잖아. 모터로서 힘은 직접 만들어낼 수는 없지. 이 힘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결국 토크, 모멘트일 것이고, 모멘트를 계산하는, 토크를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할 거야, 그지? 그러면은 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힘이 왜 필요하냐면, 이 힘을, 이걸 알아야 이걸 가지고 이 토크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이 힘은 그 토크를 계산하기 위한 중간 정도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링크 2에서 모멘트 평형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여기 있는 n, 이건 또 아까 얘기했지만 반작용이니까 마이너스 n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는 n2 마이너스 이걸 n3라고 부를게. n3.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23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f니까 두 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모멘트 평형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외부에다 가하고 싶은 목표 토크 모멘트가 n인데, 얘는 3이나 2나 같은 좌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방했어도, 근데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힘만 가하는 거고 여기서 모멘트를 가하는 건 없으니까 이 n은 결국은 0으로 날아가는 거지. n이 0으로 지워져 버리면 식이 결국은 n2는 요놈하고 같아지는 거니까 식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서 2R, 2, 3R은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따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X축으로, 이게 X축, 2축을 따라서 길이 L2만큼이니까 R2, 3는 L2, X2가 될 것이고, 여기서 2F2는 이미 앞에서 이거 계산한 거니까 갖고 와서 크로스 프로덕트로 계산해보면 L2FY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F라는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런 토크를 모터에서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링크 2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제 이 다음 링크인 링크 1으로 내려가 보자고. 자, 링크 1으로 내려가면 일단은 링크 1에서는 여기서 만들어줘야 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줘야 될 힘 F2하고 N2를 우리가 계산해 놨으니까 그게 이제 이 링크 1에서는 외력으로 되는 거겠지. 그치? 반대 방향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요것들을 이번에는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관절에서 공급해줘야 되는 힘과 토크를 이렇게 써보자. 그러면 일단 얘도 마찬가지지만 힘 평형 방정식을 쓰면 여기 F1과 마이너스 F2 두 개가 합치면 0이 돼야 되는 거겠지.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요거 두 개가 같으니까 이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 2F는 모르지만 2F2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2F2를 이용해서 이 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니 이게 뭐 이 식에서 보면은 1F2 이거 두 개 같잖아. 근데 요 놈을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2F2를 알고 있으니까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바꿔주면 얘가 이제 1F2가 되고 이게 바로 찾는 F1, F1이 되는 거겠지.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당연히 아는 것이고 여러분 계산이 될 것이고, 2F2는 앞에서 이렇게 계산이 됐었으니까 산수만 해보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게 뭐 대단히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이긴 한데 사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왜냐면 이 힘을 우리가 가하려면, 우리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돼? 얘를 가하려면 얘가 같은 크기의 힘이 여기도 가해져야 되고 여기서 작용한 힘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여기서 가해져야 되는 거겠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정적 평형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가하는 힘이 모든 관절에서 똑같이 계속 관절에 작용을 해야 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근데 이게 왜 원래 외부에서 가해진 힘은 요거였는데, 응? 요거였잖아. 요거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돼요. 당연하지. 얘는 뭐냐면 세 번째 좌표계, 얘는
3F 또는 2F로 표시한 것 뿐이야. 근데 얘는 우리가 첫 번째 프레임 관점으로 바꿨으니까 요 놈을 첫 번째 프레임 관점으로 결국은 시점만 바꿔준 것 뿐이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같은 값이야. 결국은 힘은 항상 평행형이기 때문에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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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같은 값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다만 좌표계의 변환에 의해서 성분이 좀 다른 좌표 시점으로 바뀐 것 뿐이다. 그렇게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모멘트 평형을 한번 세워보면, 모멘트 평형은 지금 이제 여기서 결국 여기 있는 모멘트, 요놈 모멘트, 그 다음에 이놈 때문에 생기는 모멘트, 이 거리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이렇게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2n2를 구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2n2로 쓴 다음에 1 to r을 곱해주면 식을 간단하게 1n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겠지. 이건 당연히 아는 것이고 2n2 앞에서 이미 이렇게 구했었고 1 to r은 당연한 얘기지만 얘도 이 방향으로 x1축일 거 아니야. x1축을 따라서 길이가 l1일 것이고 1f1은 여기서 이미 구했으니까 가지고 와서 집어넣어주 계산을 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야? 여기다가 이 힘을 가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첫 번째 관절의 모터에서 만들어져야 될 토크가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링크가 힘 여기다 F를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 관절에서 토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실제로 두 관절에서 만들어지는 토크는 바로 뭐야? 첫 번째 관절에서는 요건데 이 중에서도 지성분인 요놈, 즉 N1N의 지성분인 요게 바로 타우1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관절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이 모멘트 중에 토크 중에 지축 성분 L2FY 요 놈만 따가지고 실제 우리가 두 번째 관절에 모터가 만들어야 될 토크 타우2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결국 이 타우1, 타우2를 묶으면 결국은 이 외부의 힘 F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각의 관절에서 만들어야 될 토크 값이 이렇게 타우 벡터로 정리되고 이걸 굳이 하자면 타우1, 타우2를 묶은 게 이제 타우 벡터가 되겠지.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 타우 벡터를 보니까 이게 fx, fy 이렇게 요 fx, fy로 이렇게 뽑아서 벡터 매트릭스로 단순하게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타우1, 타우2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하면 이것이고 F2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쓸 수가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제의 답만 찾자면 이 힘을 가하기 위해서 각 관절에서 가해야 될 토크를 찾아라고 하면 답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걸 써주면 여러분들이 답이 맞는 거지.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정말 재밌는 게 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각 관절에 이 힘 F를 가하기 위해서 관절에 가해줘야 될 타우 토크를 찾았는데 결국은 이건 뭐야? 이거는 내가 지금 F잖아. F 결국은 외부에 가해줘야 될 F. 이 F하고 타우 사이에 있는 이 매트릭스 요 놈이 뭐냐면 요 로봇의 자코비안을 여러분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이제 자코비안 구할 수 있어. 이 자코비안의 트랜스포즈 매트릭스하고 요 놈이 같더라는 게 여기서 보여.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야.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더 해볼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머니플레이터가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응? 여기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힘 F를 가해가지고 얘가 살짝 로봇이 힘을 가했으니까 살짝 흔들렸어. 조금 움직였어. 델타 X만큼 움직였다고 쳐. 그럼 힘이 가해져서 변이가 생겼으면 일을 한 거잖아. 그때 일 양은 F하고 델타 X의 내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지. 근데 1이라는 건 단위가 에너지 아니야? 이렇게는 어떤 좌표 공간에서도 항상 얘는
크기가 같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로봇이라는 것은 결국은 항상 실제 3차원 공간상인 직교 좌표 공간이 있고, 이 로봇이 이 엔드 이펙터가 XYZ로 움직이게 하려면 여기에 데이터 1, 데이터 2하고 움직여야 되잖아. 이게 결국은 이 직교 좌표 공간에서의 어떤 변화와 실제로는 이 관절 변수 공간, 이거는 조인트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이 조인트 베리어블 사이에서의 일어나는 일의 물리량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 말은 F라는 힘을 가해서 델타 X만큼 얘가 움직였다고 치면 결국은 여기 있는 관절들도 조금씩 움직였을 거고, 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여기에 토크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 말은 이 힘 F를 가해서 델타 X만큼의 변이가 생겼다면 그때 발생한 이 에너지, 요놈이나 요것 때문에 각 관절이 살짝 회전할 거 아니야. 델타 세타만큼.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토크가 타우라고 하면 요것이 만들어낸 에너지나 요놈과 요놈의 두 개가 결국은 같아야 된다는 거지. 둘 다 1이고 에너지니까. 얘는 결국은 직교좌표상에서 발생된 에너지일 것이고, 얘는 관절 변수 공간에서 생기는 에너지인 거야. 얘는 결국 뭐냐면 이 힘하고 균형을 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관절 토크인 것이겠지. 자,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벡터의 내적은 그냥 트랜스포즈를 만들어서 곱해도 되니까 요 식이 요렇게 쓸 수도 있는 거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 자코비안의 정의를 우리가 앞 챕터에서 어떻게 배웠었지? 자코비안은 결국은 x 닷은 데이라 닷둘 사이를 관계 짓는 것이 자코비안이었고, 이 x 닷은 결국은 델타 x 오버 델타 t, 얘는 델타 데이라 오버 델타 t인 거잖아. 이런 관계식이 되는 거겠지. 그지? 근데 이 식에서 델타 t, 델타 t를 서로 캔슬 시켜버리면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겠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 델타 x에다가 이놈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F 트랜스포즈 J 델타 세타는 타우 트랜스포즈 델타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델타 세타를 서로 약분 캔슬을 하면 남는 식이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 식을 좌우를 다 트랜스포즈를 시켜봐. 그러면 여기 트랜스포즈 하면 앞뒤 순서 바뀌니까 J 트랜스포즈 F가 되고 여기가 타우가 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식이 여기서 나와버렸네. 바로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뭐야? 타우는 J 트랜스포즈 F. 아하, 바로 앞 페이지에서 봤었던 타우는 J 트랜스포즈 F가 바로 이 예제에서 특별하게 이 경우에만 들어맞은 게 아니라 일반화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 식의 물리적인 의미가 뭐겠어? 이게 왜 중요하겠어? 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이 로봇, 이 머니플레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쪽, 이 힘을 F를 줘가지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싶어. 그럼 이 힘을 내가 얼마를 줘야 구멍을 뚫을 수 있는지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미 계산이 됐겠지. 30뉴턴, 42뉴턴, 53뉴턴 이렇게 이제 XYZ 방향으로 이 힘을 가해줘야 돼. 그러면 이 힘을 내가 가하기 위해서, 이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 관절에서 토크를 내가 얼마씩 줘야 되는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힘평형, 모멘트 평형에서 만들어낸 이 식과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토크 이 타우 값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얘를 바로 자코비안만 네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 자코비안의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네가 만들어내고 싶은 힘, 요 F, 이걸 곱해버려. 그러면 이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이 토크 값을 힘 평형, 모멘트 평형 계산하지 않고 복잡하게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구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식이 주는 굉장한 혜택인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식인 거 아니야?
외부에 어떤 힘 F를 가하고 싶은데 그걸 가하기 위해서 토크를 얼마를 계산해야 되는지 힘 평형, 모멘트 평형 어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 이건 평면 이자유도인데도 이렇게 복잡하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적용을 해야 되고 필요 없이 자코비안만 알면 어떻게 된다고? 바로 원하는 힘과 자코비안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바로 토크 값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지. 엄청나게 중요한 식이고 굉장히 유용한 식이지 않냐? 식이지 않아? 그렇죠? 이 식을 잘 이용해 보면 이런 결론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내가 지금 LCD 사업부에서 유리 원판 큰 8세대 LCD 뭐 2m가 넘는 이런 큰 유리 원판 글래스를 들고 움직이는 이런 로봇이야. 근데 이게 지금 그 유리 원판이 mkg이래. 근데 일단 로봇이 이런 정지되어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그럼 이게 거의 뭐 8세대 글래스는 엄청 커요, 이게. 뭐 미터, 뭐 몇 미터급, 2미터급 가까이 되는데 얘를 가만히 들고 서 있는려면 어때? 여기 있는 관절에서도 토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뭔가 토크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으려면 그때 필요한 토크를 계산하라는 거야. 자, 이 글래스의 원판이 mkg이래.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가장 베이스 프레임을 원래는 뭐 좌표 축을 따라서 G축을 회전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이걸 그냥 X, Y, G 이 전부 0, 0 축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얘가 지금 가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 이쪽 중력 방향으로 마이너스 mg인데 이걸 내가 지금 y0 축으로 가정을 했으니까 결국은 요 놈이 만들어낸 즉 외부에 가해지는 또는 가해야 되는 힘 F는 0 마이너스 mg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지금 좌표계를 이렇게 가정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야. x0, y0, z0면 요거 중력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mg 이렇게 되겠지. 결국 요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토크 얼마 돼야 돼? 계산해 보라는 거야. 근데 원칙적으로 하려면 이 토크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힘평형, 모멘트 평형 복잡하게 해서 그 중에서 n을 찾아내서 지축성분만 뽑아내서 토크를 만들어야 될 텐데 만약에 이 로봇에 내가 자코비안을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가정해봐. 그게 요거라고 쳐봐. 이 자코비안의 이게 이제 자코비안의 트랜스포즈라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 지금 프레임 0, 그다음에 프레임 1, 프레임 2, 여기 프레임 3이라고 가정하면 이 세 번째 프레임에서 걸리는 토크를 타우 3라고 하면 모든 건 시점을 3으로 통일한 것뿐이야. 그러면은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여기서 당연히 3F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원래는 내가 제로 프레임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3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만 계산해주면 곱해주면 되고 자코비안 알고 있으면 이거 트랜스포즈해서 이것 둘이 곱해버리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지. 원체는 여기 XYC인데 이 평면이니까 지축은 여기 날려버리고 XY만 쓴 것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관절에 필요한 토크 쉽게 계산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자코비안 안다라고 하면. 이거 뭘 당연히 나중에는 이제 뭐 시점을 0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건 뭐 부가적인 작업이지만 여기서는 그걸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코비안만 알면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래서 결론만 얘기를 할게. 결국은 뭐냐면 말단부에 작용하는 힘과 관절 토크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결국 사람은 모든 걸 인지를 우리가 직교 공간, 3차원 공간에서 쉽게 인지를 할 수가 있잖아. 하지만 머니플레이터는 실제로 구동을 하려면은 모든 정보가 관절 공간, 그리고 데이터 값으로 정의되는 거잖아.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X와 이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결국은 물론 미분이 붙긴 했지만 자코비안이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힘과 결국은 이 X라는 것은 결국은 병진 변이를 나타내는 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대응이 되는 게 F고 데이터에 대응이 되는 게 일종의 타우잖아. 그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결국은 여기서도
또다시 자코비 안으로 맺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직교좌표 공간하고 관절 공간 사이에도 자코비안이 플레이를 하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신 결국은 지금 요거지. 타우는 J 트랜스포즈 F잖아. 이거를 힘으로 쓰면 이렇게 쓰겠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힘과 토크 사이에 자코비안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된다라고 치면, 만약에 이렇게 친다라고 치면 내가 어떤 원하는 힘을 만들어 내고 싶어. 그러려면 관절의 토크를 만들어내야 돼. 근데 만약에 요 자코비안에 만약에 자, 거꾸로 생각을 하죠. 요 관계식에서 F는 J의 인버스의 타우.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요런 상태에서 만약에 요놈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싱귤러 컨디션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은 내가 토크 값을 아무리 조합을 해도, 어떤 토크를 조합을 해도 어떤 힘을, 내가 원하는 힘을 만들어낼 수 없는 특정한 방향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지금 타우는 J 트랜스포즈 F라는 이 식이 굉장히 유용한 식인데, 이 식을 잘 음미를 해보면 내가 모든 방향의 힘을, 이 관절의 힘을 조합을 해가지고 관절의 토크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왜? 이거 역형렬이 없을 경우, 싱귤러가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이 타워를 아무리 조합을 해봐야 어떤 특정한 F를 만들어낼 수도 없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힘과 모멘트 평형식을 이용해서 모니플러 스테릭스의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관절에서의 만들어져야 할 토크 값을 계산을 했고, 이걸 자코비안을 알면 이 식으로 쉽게 계산이 된다. 하지만 이 자코비안 식으로부터 모든 방향에 우리가 힘을 만들어낼 수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싱귤러 컨디션에서 거기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로봇의 스테릭스에 대해서는 공부가 끝났고요. 지금부터 이제 로봇 다이나믹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실 로봇 다이나믹스 굉장히 복잡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세션을 나눠서 다음 세션부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 정력학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